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우리 2024년 대비 농촌지도론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서울구시각에서 출판되었죠. 예, 제 책은 전부 서울구시각에서 출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농촌지도론은 총 4주 동안 4주 16시간 동안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100% 기출은 아니야. 그리고 기출문제들은 그 완벽한 복원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수험생들 기억에 의해서 복원됐는데 좀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완했고요. 완벽하게 복원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 이것저것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두루두루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지론은 이런 목표 자체를 100점으로 잡으세요. 네, 농지론 목표 100점. 물론 농지론은 영역을 정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사회과학 같은 사회과학 영역이 꼭 그렇거든요. 딱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기가 애매해요. 범위를 막 넘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지도리라는 과목, 이 설정된 과목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이 아닌 엉뚱한 내용이 들어왔다. 여러분의 공부했던 지식들과 여러분의 기본 상식에 근거해서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예측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답을 여러분이 느낌이 오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강사 소개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또 기본 이론을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 장사원 저를 알고 오신 분들일 테니까 이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은 우리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편저자 양력이 있어요. 그 편저자 양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 다 농촌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과목을 따로 다른 직렬에서 시험 보는 직렬은 없어요. 자,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이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OT는 뭐 간단하게 마치고요.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가 전체가 한 450쪽 정도 되거든요. 450쪽이니까 4주 동안 450쪽이니까 매주 110쪽 110쪽까지 문제 풀이를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1시간 동안은 한 25쪽 정도, 27쪽 정도를 소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 페이지마다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풀이를 진행하면은 웬만큼 요 16시간 안에 요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봅시다. 1번. 자, 사회집단은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차 집단이 아닌 것은, 자, 요거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인데, 사회 집단과 관련해서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완벽한 복원은 아니었어요. 자, 2차 집단, 보통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있는데 1차 집단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계속 얼굴 마주 보면서 대응하는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접촉한다, 친밀감이 높다. 이게 1차 집단에 해당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이라든가 또래 집단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아니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뭐 90년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90년대생끼리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또래 집단이죠. 그것이 1차 집단이고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결합을 했어요. 인위적으로 결합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결합을 줍니다. 이익단체, 회사, 정당,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각종 이익단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죠. 예,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정당도 이익단체가 되고, 또, 뭐, 각종 동호회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익단체가 되고,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단체들이 되겠죠. 자, 국가도 그래요. 예, 국가도 이 2차 집단에 해당돼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살다 보니까, 호주로 이민 가고 싶어요. 호주로 이민 가요. 그건 뭐야? 내 국가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문중이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1차 집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4번 봅시다. 자, 지도의 의미, 틀린 것은, 지도의 의미. 자,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키워드를 딱 잡아주는 거죠. 농촌 지도 의미, 이게 키워드가 되고, 그리고 옳은 것, 틀린 것. 그래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쳐놓고, 틀린 건 X 쳐놓고. 예,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은 여러분 실수하진 않겠죠? 자, 1번. 익스텐션 개념은 미국 주립대학에서 주로 농민 대상 교육에서 지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텐션 개념은 미국에서 실시한 게 아니라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이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인이 신대륙 발견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건립이 된 거죠.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그때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 국왕의 식민지였고, 미국이 국왕 밑에서 뭔가 이제 소득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가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가죠. 그래서 미국이 있던 정착민들이 좀 짜증나기 시작을 하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독립을 해야죠. 자, 어쨌든, 이 영국의 익스텐션이 미국까지 확정이 된 개념이고, 시작 자체는 영국이다. 2번, 일본의 농촌 지도는 농업 개량 보급 사업에서 최근, 자, 개량 보급 사업에서 협동 농업 기술 보급, 어쨌든 뭐, 기술을 보급하는 행위죠. 기술을 보급하는데, 나홀로 하지 않고, 다 같이 협동해서 한다. 이렇게 계층이 된다. 3. 스페인에서의 지도는 카파시타치온으로 훈련을 가리킨다. 중국은 추광 사업이라고 하죠. 옮기고 넓힌다. 이런 개념이 농촌 지도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영국의 확장 개념. 케임브리지 대에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익스텐션 개념이 미국으로 전파돼서 주립대에서 실시하게 된다. 예. 자, 독일이나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국경을 맞대고 있죠. 예. 불밝힘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번 봅시다. 국가별 지도 기원. 틀린 것은, 자, 1번 독일 불밝기 활동, 가야 할 길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준다. 카파시타치온 훈련이다. 추강사업, 농업에 대한 미흡 판정을 보완하여 더 좋게 고친다 라는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강사업은 옮기고 넓힌다 라는 개념이죠. 예,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 이거는 일본의 개량 보급 사업에 해당되겠고, 틀렸죠? 오스트리아는 포르데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런 개념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한다. 자, 다음 문제. 자, 7번 갑시다. 자, 미국의 에드가가 농촌 지도를 하나의 사회교육 체계라고 보았다. 그 과정엔 세 가지 측면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에드가가 얘기했던 농촌 지도 개념을 이렇게 봤죠. 가르치는 거다. 가르친다. 그리고 격려한다. 돕는다. 가르치고 돕고 격려하는 것.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요 세 가지야. 다른 거 없어요. 자, 가르치고, 격려하고, 예, 돕는다. 예, 세 가지 딱 암기를 하세요. 가격, 헬핑이죠, 헬핑. 가격이, 굉장히 비싸. 가격이 헬이다. 뭐 이렇게 암기를 하실래요? 자, 다음 8번. 자, 농촌지도 이론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7번에서 봤던 에드가라든가, 오클리 가포스, 그리고 반덴반 호켄스. 자, 우리 사회과학은 학자의 주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어떤 학자가 주장하면은 그게 답이 돼요. 이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그 학자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그 주장이 아닌 다른 내용이 들어오고, 그럴듯한 다른 내용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그 학자가 주장한 내용은 아니야. 사회과학은 정답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자연과학은 비교적 정해져 있잖아요, 정답이. 예를 들어,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하면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100도에서 딱 끓어요. 근데 반덴반 호켄스가 농촌지도 체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학자 말고 다른 학자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는 일단 학자를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B 학자는 이렇게 했고, C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반덴반 호켄스가 농촌지도를 그 순서대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는데 그 순서대로 나열해라. 자, 첫 번째,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변화를 깨우고자 할 때는 현재 나한테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인지 능력인 거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오겠죠. 대안이 뭐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대안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안들을 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1안, 2안, 3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3안 중에서 가장 최적안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문제를 선택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이 세 개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거지만은 우리는 항상 자원은 한정되어 있거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또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최저간을 선택을 하게 돼요. 자, 차례대로 가보자. 첫 번째가 리을이고 현재와 미래 상태를 현 상태를 분석하는 거야. 현 상태. 내가 나한테 주어진 현 상태를 먼저 분석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자, 두 번째는, 니은,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이제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현 상태가 여러분의 현 상태는 뭐야? 나는, 백수다. 무직자.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야? 나 무직자인데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냥 무직자 상태로 부모님 집에 얹혀서 캥거루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이거를 나 문제가 있는데, 나 이 문제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을 했어요. 인식. 나 문제 있구나. 그럼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요. 자, 농업인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책임감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다. 자,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먼저 나열하고 그 대안에서 가장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자, 대안 나왔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촉진시켜요. 동기부여를 해줘요. 자, 대안을 선택했죠? 이 키워드는 대안이에요. 대안. 그리고 동기부여. 그러니까 대안을 1, 2, 3안 중에서 내가 그럴듯한 걸 마련했는데 내가 별로 의지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까 안 할까? 행위를 안 하게 돼요. 동기부여가 돼야지 내가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뭐 안 중요한 게 없지만은 결국엔 내가 내 몸을 움직여야지만 결과가 나오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자, 정답은 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방금 언급했던. 반덴반 호킨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순서대로 갈게요. 제일 첫 번째, 현 상태. 그리고 니은,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문제점을 인식을 해요. 문제점을 인식을 해요. 자, 그리고 문제점을 인식을 했죠. 이거 문제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제 지식 체계라는 게 있잖아. 내가 그동안 초중고 대학교까지 졸업하면서 또 뭐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사회 경험들이 있잖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을 이제 체계화 시켜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상세한 지식 정보를 획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이제 찾아내요. 대안들을. 자, 1안, 2안, 3안 대안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그 대안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중에 최적안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동기 부여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평가. 마지막 단계는 평가가 나와야 되죠. 자, 이 순서 따라가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9번 가볼게요. 페더 윌렛지프가 주장한 기능으로서의 지도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페더 윌렛지프가 얘기를 한 거죠. 페더 윌렛지프. 자, 1번. 농장, 집단, 사회에 동원하고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 이렇게 동원하고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도 기능으로서의 지도를 해당되고요. 2번, 교육을 통해 잠재 역량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강한다. 이제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 그 다음 3번, 기술을 보급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교육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이거는 기능으로서의 지도가 아니라 체제로서의 지도라고 해요. 이거는 체제로서의 지도라고 한다. 4번,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을 위해서 다양한 방향에 관련된 기술을 보급한다. 자, 키워드는 이거야. 기술을 보급하는 기능. 자, 키워드 잡으세요. 1번의 키워드는 동원하고 조직한다. 그러니까 조직을 동원한다. 동원, 조직. 요 키워드. 그 다음에 2번 키워드는 교육을 빠뜨렸네. 자, 교육을 통해서 인적 자원 개발한다. 교육. 그리고 4번에는 기술을 보급한다. 자, 보통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잖아요. 지도사 합격을 하시면 과가 2개인 과도 있고 3개인 과도 있어요. 여러분 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할 거야.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센터에 보시면은 첫 번째 과가 그 지원과가 있어요. 지원과. 예, 이 지원과에서 이 조직을 구성하는 그 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행정 업무라든가 예산 업무를 하고 인사 업무를 하고 여기서 이제 지원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가 기술 보급과거든요. 기술을 보급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술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처럼 교육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요. 교육. 어차피 여러분이 농업기술센터라는 이 기관은 교육기관이에요. 행정기관 아니거든요. 행정기관 아니야. 그냥 교육기관이지. 그래서 교육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능으로서의 지도를 볼 수 있고요. 그럼 체제로서의 지도라는 것은 체제는 뭐냐면 이 조직 전체를 봐요. 이 조직 전체.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얘기 나왔죠. 기술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또 교육하고 이 세 개의 기능이 다 나와 있죠. 이렇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이런 기관에다 초점돼요. 기관 이런 피라미드 조직 기관 이걸 체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능으로서 체제로서의 지도를 구분해봤다. 실제로도 출제가 됐었는데
자, 10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능으로서의 지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하면은, 출제자는 자기 편의상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사회과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사회과학은 무조건 학자를 따라가야 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자 반덴반 호킨스가 주장한 또 페더윌렛 지프가 주장한 기능으로서의 지도에 대해서 틀린 것 이렇게 출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수험생이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10번처럼 진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면은 출제자가 좀 감이 없는 분이에요. 기능으로서의 지도가 이렇게 뭐, 뜬금없이 기능으로서의 지도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거 기출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농촌 지도론을 학습하는 과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농촌 지도론은 사회과학이에요. 근데 이거를, 농과대학은 자연과학의 일부잖아. 그치? 자연과학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 교수님들이 다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 개념이 부족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자연과학에서는 학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A 학자든 B 학자든 C 학자든 항상 자연현상은 똑같이 나와요. 물이 100도에 끓는다라는 것은 A 학자가 주장하고 B 학자, C 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연현상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자가 안 중요하다고. 근데 이거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학자가 중요해. 어쨌든 이렇게 출제해버리면 이 출제가 됐지만 사람들 헷갈리게 한다 이거. 자, 11번도 한번 볼게요. 11번도 보면은 이것도 그래요, 지금. 이 올해 출제됐던 서울 지도서 문제잖아. 농촌 지도의 기능에 대해서, 자, 농촌 지도 기능에 대해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휴, 이게 보면은 농촌 지도가, 한번 다 볼게요. 일단 정답은 4번 모두 다 맞거든요. 자, 지도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을 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관련 기술을 보급한다. 키워드 뭐야? 기술, 보급. 우리 방금 확인했었죠. 페더윌렛 지프에서 봤던 지도는 농장 조직 지역사회를 동원하고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도는 교육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개인과 역량을 향상시킨다. 역량 향상. 그다음에 지도는 농업 농촌 개발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농업인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맞아. 오케이. 알겠는데 라는 글쎄 이게 뭘까 보는데 라는 특별하게 틀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도라는 것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농업인의 역량을 향상시킨대요. 그런 기능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거야. 실제로 봐도 가나다는 확실히 알겠어. 가나다가 나와야 되는데 가나다가 없어. 가나다를 포함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 정답은 4번 처리하는 거죠. 자, 문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100% 공개된 문제이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시 공개된 문제들은 꼼꼼히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이 농촌지도론도 그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출제했던 문제들도 여기에 다 이렇게 곳곳에 숨겨놨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다. 자, 12번 봅시다. 자, 농촌지도 개념 접근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지문이 길게 나와서,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키워드는 딱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자, 1번. 농촌 발전을 위해서 현재 지향적 사업에 전력을 기울인 행정적 접근이다. 키워드는 이거야, 행정적 접근. 2번, 주민들이 스스로 농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사회교육, 이게 키워드고요. 사회교육적 접근이다. 3,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발전과 소득을 증대하는 경제적 접근이다. 요 경제 키워드. 4,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접근이다. 키워드. 5, 주민 문화 수준을 높이고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서 문화적 접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촌 지도의 그 범주에는 행정적, 경제적, 사회복지, 문화적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 골자를 뽑으라면은
사회교육적 접근이에요. 농촌지도는 사회교육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자, 정답은 2번에 해당된다. 자, 13번도 볼게요. 자, 우리 지금 11, 12, 13번이 100% 공개된 그 문제들이거든요. 예. 13, 합의 수준에서의 농촌 지도 이념 틀린 것은, 자, 1번. 주민과 함께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한다. 2번. 자, 1번의 키워드는 뭘까? 주민과 함께 개인, 이게 키워드예요. 개인의 행복. 개인의 행복. 자, 2번. 농업과 농촌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을 지향한다. 키워드 뭘까? 국가 발전. 3. 세계 인류 발전을 지향한다. 키워드 뭘까? 세계 인류. 4. 지역사회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뭐 희생한다 이러면 안 돼요. 예.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국가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국가 발전은 맞아요. 국가 발전은 맞는데 누굴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는 건 아니다. 자, 농촌지도의 합의 수준은 개인, 이제 범주가 확정이 되고 있죠. 개인과 국가, 나아가서 세계 인류까지 발전하는 것이 농촌지도 이념이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농촌지도 이념이 개인의 행복도 있지만 국가,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 행복을, 발전을 지향한다.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은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 정말 이상적인 거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크고 작은 지역적인 그 국가 간의 다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다툼들도 보면은 세계 인류를 고려한다라면은 굳이 다툴 필요도 없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자, 15번 가봅시다. 학교 교육과 사계교육 틀린 것은? 정답 2번. 자, 학교와 사회교육. 학교는 정형화된 틀이 있죠. 초, 중, 고, 대. 이게 학교 교육이죠. 사회교육은 여러분이 성인이잖아. 성인이 되고, 특히나 이 사회교육은 이제 농촌 지도에서 받는 교육이고, 농촌 지도에서 받는 그 교육들은 나이, 학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강사는 누가 돼요? 학교에서의 강사는, 선생님은 누가 돼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교육은 교사 자격증 필요 없어요. 자격증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아놓고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면은, 누구나 강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학교 교육의 교육 기능은 가변적 지식 강조이고, 가변적 지식이다. 사회교육은 일반화된 지식이다. 자, 누가 정형화되고 일반화된 교육이야? 학교이죠.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정형화된 일반화된 교육을 가르치는 거고, 사회교육은 굉장히 다양하고 가변적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서로 바뀌었죠. 1번. 학교에는 조직화와 구조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중고 3학년 이렇게 구조화가 높다. 사회교육은 조직화 안 돼 있어요. 3. 학교 교육의 교육 목표는 미래지향적. 어린이들 키워서 미래의 훌륭한 인적 자원을 만들기 위한 거죠. 사회교육은 현재 지향적이죠. 현재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고민하죠. 자, 그 학교 교육은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보상을 못 받아요. 성인이 돼서 연기된 보상이다. 사회교육은 바로 직접 나와야 돼요. 현재 직접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형식과 사회교육을 비교를 해 보시고요. 자, 교육 내용도 보시면은 학교 같은 경우는 형식 교육이 학교 교육이죠. 학교 같은 경우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야. 그러나 여기는 실용적이죠. 여기는 10년 이상, 20년 걸리죠. 단기간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학교라는 장소 제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한이 없죠. 제한이 적다. 여기는 교사 중심, 여기는 학습자 중심. 여기서는 졸업이 대단히 중요하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졸업이 의미가 없죠. 졸업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 졸업이 별로 의미가 없죠. 여러분도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대학 졸업장 어디다 쓸래요? 여러분 공무원 합격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농촌 지도사 필요해요.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예. 농과 관련된 이제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계열의 생명과학이죠. 네, 생명과학과 관련된 자연과학 계열의 졸업장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력 경쟁은 그렇죠. 제한 경쟁. 예, 공채는 자격 제한 없죠. 자, 18번 갑시다. 정답 2번. 형식 교육은 교사의 다양한 교육 배경이 필요하지만, 자, 형식 학교 교육은 교사의 다양한 교육 배경이 필요하지만 사회교육은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격증. 예, 바뀌었죠? 학교가 자격증이고 사회교육은 필요 없어요. 자, 1번. 학교는 장소 제한, 공간적 제한이 적다. 학교는 일반 지식, 사회는 가변적. 학교는 미래, 사회는 현재. 됐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간혹 나오죠. 그냥 주는 문제들. 여러분 이런 거 갖고서 뭐 고민하고 그럴 거 없죠. 그냥 바로 맞는 문제들이고요. 자, 20번 문제도 그렇죠. 농촌 지도하고 행정. 여기서 키워드는 지도와 행정이죠. 지도와 행정, 공통점, 차이점. 네, 차이점 설명한 것. 자, 1번 지도의 목적은 농업 증산과 식량 수급, 공무원 교육이다. 자, 증산, 식량 수급을 고려해야 되는 건 지도사가 할 일이 아니라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 다음 2번. 지도가 아니라 이런 증산, 이거는 행정이다. 자, 행정의 주 업무는 인허가, 다수와 기술교육이다. 기술교육? 기술교육은 지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술교육은. 인허가는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3. 행정은 교육적 원리에 입각한다. 교육이요, 교육. 지도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 아니죠. 지도의 주 기능은 새 기술 전달, 사회 교육이다. 이렇게 기술 전달, 교육이다. 이게 지도의 기능이죠. 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행정, 그리고 지도. 여러분이 9급이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잖아. 지도사 할까, 9급 할 거냐, 7급 할 거냐,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9급, 7급은 요기 계열이고 행정 업무고, 예. 그 다음에 지도사는 요기 업무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전체 식량 수급인 문제, 증산 문제는 행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지도죠. 영농상에 나타난 문제 해결. 그리고 행정에서는 규제를 해요. 조장하고 관리를 하고. 지도에서는 기술을 전달, 교육을 하게 되죠. 그리고 행정의 원리는 법령의 근거는 권력적 작용이에요. 권력적 작용. 반면에 지도는 권력 아니고요. 비권력적 작용이에요. 자, 자발적, 교육적 원리에 입각한 쌍방적 접근이다. 자, 주요 업무는 인허가, 등록, 신고 이런 것들이죠. 자, 지도에서는 기술을 교육하고 기술 전달하고 또 청소년 여성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접촉 수단은 이장, 통장을 통해서 직선 접촉이다. 지도는 학습단체 육성, 우회적 접촉, 시범사업, 전시 이런 걸 강조한다. 자, 농촌지도사의 자질은 어디에 있냐? 교수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전문지식, 또 교육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인간관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죠. 행정은 제일 중요한 건 행정법이에요. 행정.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22번. 자, 역시 기출문제죠. 농업행정, 옳은 것은 정답 2번. 행정의 접촉수단은 이장 통장을 통한 직선적 접촉이다. 맞죠? 1번. 행정 목표는 영농상 문제다. 이거는 지도죠. 자, 3번. 행정의 주기는 기술 전달 교육이다. 이거 지도죠. 4번. 행정 원리는 자발적 참여, 교육적 원리. 자, 자발, 교육, 쌍방. 이거는 지도죠. 자, 구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다. 다음 문제. 23번 볼까요? 자, 농촌 지도 틀린 것은 자, 정답은 2번이고 지도는 형식적 교육으로서
일정 연령의 사람을 위한 사람이다. 자, 농촌 지도는 형식 있다 없다. 형식 없죠. 비형식적 교육이다. 비형식적 교육이다. 1번 지도란 성인 청소년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 교육 활동이다. 자, 농촌 지도에는 성인 교육도 있고요. 청소년 교육도 있고 여성 교육도 있고 외국인 교육 요즘에는 이제 이주 여성이죠. 이주 여성 교육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가정 생활에 대한 교육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사회교육. 단지 작물을 어떻게 잘 키워서 수량을 늘릴까, 이거는 아주 협의의 의미이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농촌지도는. 사람, 성인, 청소년, 여성 이런 사람에 대한 교육, 또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3번 지도는 주민이 일상적 농업 경영, 가정생활, 농촌생활 이런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도록 촉진하는 교실 외의 교육이다. 교실 밖이죠. 교실 밖의 교육이다. 자, 4. 가족으로 하여금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농업 경영, 가정생활, 1차적 지역사회생활에 적용하도록 촉진하는 학교 외 노변 교육이다. 예, 학교 외에 학교 안에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 바깥의 교육이다.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25번. 자, 25번부터는 농촌지도의 성격이죠. 예, 농촌지도의 성격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는가? 지역 주민의 잠재성, 창의성을 개발하여 농업 생산과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지식을 제공하고 함께 토의, 상의, 격려, 조언하는 사업이다. 자,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지식, 정보를 제공한대요. 지식, 정보. 지식을 제공한대. 정보를 제공한대.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건데?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 지식을 전달한다. 그게 교육이잖아요. 정답 2번. 자, 농촌지도의 교육적 성격. 농촌지도의 성격에는 크게 4가지가 있죠. 우리가 방금 봤던 교육적 성격이라든가 민주적 성격, 균형적 성격, 협동적 성격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성격 4가지를 찾는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자, 교육적 성격 한번 봐볼래요? 자, 농촌지도는 인간의 행동 자질을 함양을 직접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생산, 소득 증대, 물질 증대를 직접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자질 함양, 인간의 자질 함양, 이게 교육적 성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교육과 다른 사회 교육, 비형식적 교육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는 이질적이고 다양하고 또 내용 자체도 실용적이고 현재지향적이다. 또 행정적 과정과 교육적 과정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자, 27번 봅시다. 자, 23년도 지도서 문제, 이건 2달 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뭐 내용은 어렵진 않죠. 자, 여기 제시문 보시면은 지도는 농업 관계기관, 상호간, 수평적, 횡적, 유기적, 상호 협동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키워드 뭘까요? 예, 상호간, 여러 관계기관이잖아요. 관계기관, 여러 상호간 협동한대. 협동. 키워드는 협동이에요. 그래서 협동적 성격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다음 문제 30번 볼게요. 자, 역시 서울지도사는 100% 공개된 문제이죠. 우리 23년도 충북지도사 문제 같은 경우도 거의 그 복원이 잘 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꼼꼼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의 기본 성격, 교육적 성격. 자, 교육이죠. 교육적 성격에 옳은 것은 자, 1번. 지도 대상자가 학습 경험을 가질 때 비로소 지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키워드 뭘까요?
학습 경험, 학습한다. 이게 교육인 거잖아. 학습한다. 교육한다. 네. 1번이 정답이고, 2번, 모든 의사결정은 대상자에게 달려있고, 책임도 지도 대상에게 있다. 이 키워드 뭘까요? 의사결정이야. 의사결정은 대상에게 달렸다. 지도 대상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주는 강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그 대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작용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예. 지도사가 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선택한 거고 대상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이런 의사결정을 이 성격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의사결정, 이건 민주적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강제하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야. 민주적이다. 3번, 지역, 사회, 국가, 목적들과 상호간, 상부적 관계를 유지한다. 키워드 뭘까요? 주민과, 지역과, 국가, 상호간, 상보, 서로 도와준대요. 상호 도와준대요. 이거 뭐야? 균형이야. 예. 이게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균형적 성격이고요. 4번, 지도기구가 독자적으로 지도 사업을 전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도기구가, 이 문장이 참, 애매하긴 하죠. 자, 지도기구가 독자적으로 지도 사업을 전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독자적으로 지도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 지도 기구가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하고 서로 협력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협동한다. 협동적 의미로 보자. 자, 다음 문제. 네, 32번 볼게요. 자, 역시 기본 성격 문제죠. 협동적 성격 틀린 것은, 자, 1번 지도는 타 기관과 협동할 때, 키워드 나왔죠. 협동할 때 효과가 올릴 수 있다. 협동적 성격. 2번 명중 관계기관 간 수평, 횡적, 유기적으로 협동해야 된다. 3.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원 효율적 배분. 미국은 주립대 연방정부 농무성이 협동체제를 이루고 있다. 주립대 연방정부가 협동체제를 이루고 있다. 협동적 성격은 상하 간의 계층적 성질이다. 상하 간 계층.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서로 협동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대등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층적 성격이 아니라 수평적, 유기적 성질이다. 이렇게 상호 간 수평적, 유기적 성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자, 5번이 틀렸네요. 자, 34번. 자, 역시 지도의 성격. 키워드 뭘까요?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주민에게 있다. 이거 뭐야? 민주죠, 민주. 두 번째, 지도가 원칙적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의해 전개된다. 누구의 소득이야? 주민의 소득이야. 민주적 성격이다. 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이거, 링컨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요걸 읽거든요. 이거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고, 주민에 의한, 주민의 참여를 얘기하는 거고, 주민을 위한, 이거 복지를 위한 거고요. 자, 35번. 보기의 지도 성격은 주민의 행동적 변화를 통하여 경제, 사회적 개선을 도모한다.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토의, 격려, 지원한다. 뭘까요, 이거? 키워드 뭘까요? 정보 제공. 뭐야, 이거? 정보를 제공한대요. 교육하는 거죠. 교육적 성격. 자, 교육적 성격.
인간의 행동과 자질, 네, 동료적 성격을 경계해야 된다. 자, 그리고 객체지향적 교육으로,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상자죠. 대상자 지향 교육이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38번 볼까요? 자, 농촌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예, 일단은 확인은 하고 갑시다. 자, 농촌 지도의 필요성.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야. 예. 아, 요 키워드라기보다는 이게 테마죠. 농촌 지도가 필요해. 그 필요성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국가 발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산업사회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발전 측면이냐, 현대 산업사회 측면이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38번은 국가 발전 측면이 아닌 것은 라는 문제인 거죠. 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고, 2번 도시, 농촌, 도농 균형 발전시키는 거고, 3번 가정생활 합리적 운영하는 것이고, 4번 자연자원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자연자원을 보존한다? 자원을 보존한다? 이 얘기는 국가 발전과 보전은 상충하는 개념이죠. 발전과 보전은 상충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4번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4번이 틀렸고. 자, 정리하고 갑시다. 자, 농촌 지도는 현대 산업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대 산업사회적 측면에서는 과학의 발달, 그리고 신속한 사회 변화, 신속한 변화, 산업의 전문, 지식 수준의 향상,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사회적 지도의 필요성이고, 또 국가 발전에서 식량 생산하는 것이고, 도농 균형 발전, 청소년 지도,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시민 자질,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정 생활의 합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딱 이렇게만 봐야 돼요. 예. 사회과학은 제가 늘 그랬다시피 어떤 이론가가 학자가 정리해 놓으면 그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마치 이제 그럴듯한 내용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자, 40번 보자. 자, 전통적 관점의 지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영농에 관한 능력 배양, 생산 증대, 3. 생활 행복 영위, 4. 인생의 가치 인식. 자, 농촌 지도라는데 인생 가치를 인식하고 이런 것까지는 좀 너무 많이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예, 너무 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결국엔 농촌 지도는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련자들의 어떤 발전을 위한 거, 경제 소득을 증대하고 또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교육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인생 가치를 논할 정도 그런 이런 철학적인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예, 인생 가치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면이잖아. 자, 생산 증대, 소득 증대 이런 내용들이죠. 예, 복합 영농 능력 개발. 예, 역시 영농 능력 개발. 또 가정 생활 행복. 시민성, 합리성,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의 일반 목적이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간혹 나오거든요. 농촌 지도를 분류할 때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자, 농촌 지도를 분류할 때 자, 인간 행동을 중심으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 보건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요게 가끔씩 문제가 나오죠. 예. 그래서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인지는 지성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는 지적 능력, 지성적 능력. 자, 정의적은 감성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적 측면.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면 지식, 이해 능력, 사고, 판단, 분석, 종합 이런 것들 머리로 판단하는 거죠. 이건 머리로. 그다음 감성은 내 이제 심장 느낌으로 가는 거죠.
나의 태도, 흥미, 습관, 가치관, 성격, 예, 이런 것들은 나의 머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나의 감성, 감정,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고, 심체는 내 물리적 육체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근력이라든가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건강, 그리고 어느 정도 반복해서 숙련 정도, 그리고 전문가가 되고 예술적 기능, 보통 이렇게 기능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심체적 영역이다. 그래서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흥미, 이건 머리하고 상관없잖아요. 내 지적 능력하고, 그치? 흥미, 이해력 이런 거 안 되죠. 사고력, 역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력 이런 거 하면은 다 머리야. 예, 지적 능력. 이런 역만 제거해도 되겠죠. 예, 가치관, 습관, 태도, 예, 요거네요. 정의가. 이런 숙련, 건강, 이거는 이제, 예, 내 바디하고 관련된 거잖아.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이와 관련된 문제도 몇 개 나왔죠. 자, 43번 봅시다. 43번, 어디 갔니? 43번. 예,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어? 태도, 가치관, 이거죠? 태도와 가치관. 예. 또, 45번 볼래요? 정의적 영역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출제로는. 그럼 요거 인지적 영역에 해당되는 거, 인지한다, 뭐야? 내 머리로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역자 들어가는 거, 지식, 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46번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 영역을, 자, 분류를 했어요. 누가 분류를 했냐면, 밀러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밀러가 분류한 농촌지도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이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그냥 밀러가 분류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러의 분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돼. 이거 아닌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1번 국가 시책을 달성한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생산 효율화, 자연자원 보호, 경영 관리 능력 향상 나왔죠. 생산율화, 지도력, 가정생활 개선, 청소년 지도, 경영 관리, 지역사회 개발, 시장 유통, 공공사업 교육, 자연자원 보호, 국제 지도 이런 것들은 밀러가 제시했던 내용이고. 자, 밀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혹시 몰라서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라. 그런 뜻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47번부터는 이제 테마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47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